다시 봄날에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어느 오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낡은 연립주택 2층에는 월세 50만원,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팻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건 72살의 강태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한때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그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40평 아파트가 너무 넓고 적막해서 작은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회색 코트에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 들고 비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여보야,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중얼거리며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번째 방문자였던 박순희 씨가 나타났습니다. 66의 순희 씨는 작년에 35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남편의 외도와 도박 때문이었죠. 딸과 함께 살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며 독립을 결심했답니다. 작은 화분 몇 개와 오래된 재봉틀을 끌고 왔어요. 어머, 여기 누가 계시네요? 순희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정중히 모자를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도 여기 입주하려고 왔는데요.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세 번째 방문자인 김철민 씨였습니다. 65의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회계사 일을 했어요. 지난달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 고시원 생활이 지겨워져 이곳까지 왔답니다. 무거운 책 상자들을 들고 헉헉거리며 계단을 올라왔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빈집이라고 했는데. 철민 씨까지 나타나자 세 사람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주인은 어차피 큰 집인데 셋이서 나눠 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달은 정말 어색했어요. 각자 방 하나씩, 거실과 부엌은 공동 사용하기로 했지만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랐거든요. 태수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아침 7시에 커피를 마셨어요. 순희 씨는 6시 반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고요. 철민 씨는 밤 12시까지 책을 읽는 소리가 났죠. 냉장고 칸을 나눴을까요? 어느 날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이쪽 위칸을 쓰겠습니다. 태수 할아버지가 공손히 대답했고 철민 씨도 저는 뭐든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서로의 일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혼자 식사할 때 젓가락질이 느려지고 아내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순희 씨는 가끔 딸에게 전화하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을 훔쳤어요. 철민 씨는 매일 밤 소주 한 잔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라고 중얼거렸죠. 변화의 계기는 정전이었어요. 어느 저녁 갑자기 전기가 나가자 세 사람 모두 어둠 속에 갇혔어요. 순희 씨가 촛불을 켜고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기 그래서요.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첫 번째 공동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수입니다. 한국은행에서 35년간 일했어요. 저는 박순희예요. 명동에서 양장점을 20년 했었죠. 김철민입니다. 회계법인에서 일했어요. 촛불 아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밤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게 되었거든요. 작은 연립주택에 따뜻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세 달이 흐른 어느 맑은 오후, 태수 할아버지가 오래된 스케치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순희 씨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죠. 옛날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다시 해볼까 해서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사실 태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화가가 꿈이었어요.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은행에 들어갔죠. 결혼 후에도 가끔 그림을 그렸지만 아내가 취미로만 해라고 말해서 붓을 놓았어요.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당신이 그린 그림들 참 좋았어. 은퇴하면 다시 그려봐라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거든요. 와, 정말 잘 그리셨네요. 순희 씨가 스케치북을 넘겨보며 감탄했어요. 옛날에 그린 풍경화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이제 실력이 다 녹슬었을 텐데. 겸손해하는 태수 할아버지를 보며 철민 씨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고 싶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겪으셨던 일들, 해방 후 혼란스러웠던 시절.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순희 씨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아픔을 손녀인 순희에게만 조금씩 털어놓으셨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후세에 꼭 알려야 한다고 하시며 돌아가셨는데 순희 씨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보냈어요. 철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마라톤을 뛰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의외의 대답에 두 사람이 놀랐죠. 평생 책상에만 앉아 있었는데 이제라도 몸을 움직이고 싶어요. 제 조카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손자와 함께 전국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게 꿈이에요. 철민 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조카 가족을 자식처럼 아꼈어요. 특히 조카 손자인 민수와는 각별한 사이였죠. 민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할아버지도 함께 뛰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 사람의 늦은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벤치에 앉아 나무를 그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그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할아버지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칭찬해주면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다 꼬마야. 열심히 그려볼게. 아이들과 대화하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순희 씨는 도서관에 다니며 글쓰기 강좌를 들었어요. 처음엔 연필도 제대로 쥘 수 없어서 손이 아팠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말씀해주신 그 추운 겨울날, 기차에 실려가던 그날, 손끝에서 써내려가는 글들이 점점 모양을 갖춰갔어요. 철민 씨는 새벽마다 한강변을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00m도 힘들어서 헉헉거렸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어요. 한 달 후엔 3km를 뛸 수 있게 되었죠. 민수에게 전화해서 할아버지랑 정말 마라톤 뛸래? 라고 물었을 때 와, 정말요? 할아버지가 뛸 수 있어요? 라며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태수 할아버지가 첫 개인전을 계획했을 때 화랑 사장이 말했어요. 개인전을 하시려면 최소 1,000만 원은 들어갑니다. 홍보비, 도록 제작비, 화랑 사용료.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순희 씨의 원고는 출판사마다 거절당했어요. 요즘 독자들이 이런 무거운 주제를 선호하지 않아요. 시장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밤새 쓴 원고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어요. 철민 씨는 무릎 부상으로 한 달간 뛸 수 없게 되었어요. 정형외과 의사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무리하면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라고 경고했고 민수도 할아버지 다치시면 안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걱정했어요. 좌절한 세 사람은 며칠간 각자 방에 틀어박혔어요. 거실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갔죠. 그러다 순희 씨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맞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태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민 씨도 그래요. 대회는 나중에라도 일단 뛸 수는 있잖아요 라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로 약속했어요. 큰 전시회가 아니어도 자비 출판이어도 완주만이 목표여도 괜찮다고요. 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초여름이 되자 연립주택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로 옆집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 때문이었죠. 71의 영숙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괜찮으시면 가끔 놀러와도 될까요? 영숙 할머니가 나물 반찬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항상 단정하게 치장하고 말씀도 재치있게 하셔서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처음엔 네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영숙 할머니는 젊은 시절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지식인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대로 된 일을 못했지만 독서량이 많아서 어떤 주제든 대화가 가능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철민 씨가 영숙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늘도 예쁘게 입으셨네요 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히거나 그녀가 좋아할 만한 책을 가져와서 이거 재미있던데 읽어보실래요? 라고 제안하곤 했어요. 철민 씨 혹시? 순희 씨가 눈치챘어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분이라서. 철민 씨는 당황해서 부인했지만 태수 할아버지도 이미 알아차린 상태였죠. 영숙 할머니도 철민 씨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원두커피를 직접 내려주고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젊은 시절엔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럴 줄이야 라며 순희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 무슨 하며 주저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됐거든요. 특히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 할아버지가 나도 외롭긴 마찬가지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철민 씨를 보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하나? 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후 남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요즘 동네 슈퍼에서 만나는 호라비 할아버지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죠? 철민 씨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영숙 할머니에게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라고 제안했거든요. 좋아요.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보고 싶었어요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요. 첫 데이트는 정말 어색했어요. 영화관에서도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커피숍에서도 할 말을 찾지 못해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죠.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었어요. 철민 씨의 조카가 삼촌, 그 나이에 연애가 뭐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라며 걱정했고 영숙 할머니의 딸도 엄마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나쁜 남자들이 많다던데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늙은이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애들도 다 큰 게 저런 짓을 하다니 하는 뒷말이 들려왔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만남을 중단할까 고민했어요. 그때 태수 할아버지가 나섰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여 살아야 해요? 순희 씨도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런 감정을 포기할 이유가 있나요? 라며 응원했어요. 영숙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마음 나도 처음이에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철민 씨도 나도 그래요. 늦었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부터 네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사랑이 주는 용기와 희망을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깊어갈 무렵 각자 오랫동안 묻어둔 상처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세 사람 모두에게 가족과의 갈등이 시작된 거죠. 태수 할아버지에게 먼저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들면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아들 강대호가 갑자기 찾아와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 아파트를 팔아서 아들 교육비에 보태려는 속셈이었거든요. 난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친구들도 생겼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태수 할아버지가 거절하자 아들은 화를 냈어요. 아버지 나이에 무슨 친구예요? 그림 그리는 것도 취미로 하시지 진짜 화가가 될 건 아니잖아요. 철없이 굴지 마세요. 내가 철없다고? 태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꿈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철없는 거냐? 부자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다퉜어요. 순희 씨에게는 딸 민정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민호가 아파요. 와서 돌봐주세요. 하지만 정작 도착해보니 단순한 감기였고 며느리 수진이가 친정엄마와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어서 핑계를 댄 거였어요. 일주일간 손자를 돌보는 동안 순희 씨는 온갖 집안일을 다 했어요. 빨래, 청소, 요리. 마치 가정부처럼 부려먹더니 며느리가 돌아오자 이제 그만 가세요. 민호가 할머니한테만 붙으려고 해서 육아에 방해가 돼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철민 씨는 조카 현수로부터 삼촌, 영숙 할머니랑 결혼하실 거예요? 라는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해봤는데. 머뭇거리자 그럼 뭐하러 만나세요? 나이 들어서 바람이나 피우고. 삼촌 재산도 생각해보세요 라는 모진 말을 들었죠. 세 사람 모두 며칠간 말이 없었어요.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고 자신들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자신들이 철없이 구는 걸까요? 나이에 맞지 않게 사는 걸까요? 태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무 철없게 굴었나 봅니다.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희 씨가 놀라며 위로했죠.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순희 씨도 저도 딸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손자 돌보는 것도 방해가 된다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어요 라며 눈물을 보였어요. 그때 영숙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다들 무슨 일이에요? 며칠째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어요. 사연을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의 사랑과 이해를 얻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철민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면 되잖아요. 선택받은 가족 말이에요. 태수 할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어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대호야, 아버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림 그리는 게 나한테는 큰 기쁨이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고. 이해해달라. 순희 씨도 딸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민정아,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달려갈 테니 평소에는 내 방식대로 살게 해줘. 엄마가 행복해야 너희도 편하지 않겠니? 철민 씨는 조카를 직접 만나 영숙 할머니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결혼까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 나도 외롭지 않게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태수 할아버지의 그림을 본 손자가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했고, 순희 씨의 글을 읽은 딸이 엄마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구나.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무엇보다 네 사람이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따뜻한 관계였거든요. 선택한 가족,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자 네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공고를 본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해볼까요? 순희 씨가 제안했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창업이라니.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하며 망설였지만 철민 씨가 한번 도전해보죠. 망해도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라며 적극적이었어요. 몇 차례 회의 끝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어요. 태수 할아버지의 그림을 전시하고 순희 씨가 만든 수제 쿠키와 전통 떡을 팔고 철민 씨가 회계를 맡기로 했죠. 영숙 할머니도 나도 끼워줘요. 커피 내리는 건 자신 있어요 라며 합류했어요. 카페 이름은 뭐로 할까요? 글쎄요.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이면 좋겠는데. 다시 봄날은 어때요? 우리 모두 새로운 봄을 맞았잖아요. 순희 씨의 제안에 모두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시작이 쉽지 않았어요. 임대료, 인테리어비, 장비 구입비.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은행 대출도 나이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웠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 돈을 모아보자. 네 사람이 각자 평생 모아둔 돈을 합쳤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후원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응원합니다. 젊은 부부가 10만 원을 후원했고 동네 슈퍼 사장님도 어르신들 화이팅! 저도 조금이나마 하며 도움을 줬어요. 그렇게 모인 돈으로 드디어 카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카페 다시 봄날이 문을 열었어요.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태수 할아버지의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 순희 씨의 손맛 가득한 쿠키를 맛보러 오는 단골들이 생겼거든요. 무엇보다 세대 간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는 게 뜻깊었어요. 동네 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숙제를 하면 철민 씨가 수학을 가르쳐줬고 영숙 할머니는 젊은 엄마들에게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며 육아 조언을 해줬어요. 한편으로는 지역 자원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지역 아동센터 봉사, 환경정화 활동, 치매 어르신 돌봄 봉사.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만든 그림책 봐주세요. 아동센터 아이들이 태수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그림을 가르쳐준 아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들이었죠. 와,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보다 더 잘 그린 것 같은데?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순희 씨는 자신의 글을 바탕으로 동네 어르신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줘야 해요.
역사를 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처음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철민 씨는 실버 마라톤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건강하게 살면 그게 최고지. 처음엔 걷기만 했던 분들이 점점 천천히라도 뛸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 카페 매출도 안정되고 봉사활동도 체계를 갖춰갔어요. 지역 신문에서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주기도 했어요. 네 사람은 깨달았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사회와 단절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정말 잘했네요. 영숙 할머니가 뿌듯해했어요. 맞아요.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순희 씨도 환하게 웃었어요. 네 사람의 노년은 이제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찼답니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카페 다시 봄날은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고 네 사람의 우정도 가족보다 더 깊어졌죠. 하지만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어느 화요일 아침 태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다행히 철민 씨가 빨리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죠.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순희 씨와 철민 씨, 영숙 할머니가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했어요. 혈육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모습에 태수 할아버지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군요. 나이 들어서 이런 병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족 아니에요? 아플 때 서로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죠. 순희 씨가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태수 할아버지의 회복이 더디자 카페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어요. 그림 수업도 중단되었고 전시 공간도 비어 있었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섰어요. 할아버지 그림 너무 좋았는데 빨리 나으세요. 중학생들이 직접 만든 응원 편지를 가져왔어요. 한 달 후 태수 할아버지가 퇴원했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정신은 건강했어요. 이제 그림 그만 그리고 쉬셔야겠어요. 아들 대호가 다시 찾아와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더 그려야겠어.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순희 씨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딸 민정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골절로 인해 한동안 입원해야 했죠. 엄마 와주세요. 제발요. 딸의 간절한 부탁에 순희 씨는 부산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카페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철민 씨와 영숙 할머니가 배웅해줬어요. 태수 할아버지도 딸이 우선이에요. 다녀오세요.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며 손을 흔들었죠. 2달 동안 순희 씨가 없는 카페는 뭔가 허전했어요. 그녀가 만들던 특제 쿠키는 영숙 할머니가 대신 만들었지만 손맛이 달랐고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 사이 철민 씨와 영숙 할머니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나이에 결혼이 필요할까요? 사랑한다면 형식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죠. 태수 할아버지가 주례를 서고 동네 사람들과 카페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줬어요. 순희 씨도 딸과 함께 급히 올라와 참석해서 축복해줬어요. 행복하세요.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새신랑 새신부가 된 철민 씨와 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70을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따로 있었어요.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영숙 할머니에게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가끔 길을 잃거나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때로는 철민 씨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죠. 철민 씨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함께 이겨내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세 사람은 영숙 할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예전 이야기를 나누며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네,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병이 진행되면서 영숙 할머니는 가끔 예전의 자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끝까지 함께였어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하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몸소 보여줬어요.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어느 저녁 태수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하지만 혼자였다면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순희 씨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서로가 있었기에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고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봄날 영원한 사랑. 3년째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네 사람은 항상 함께 동네를 산책했는데 올해는 조금 달랐어요. 영숙 할머니의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꽃 구경 나갈까요? 철민 씨가 휠체어를 밀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가끔 철민 씨를 낯선 사람인 양 바라볼 때도 있었거든요. 태수 할아버지는 지난 겨울 또 한 번 입원했다 나왔어요. 의사는 이제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라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내 그림을 보고 웃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행복해져요. 이게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순희 씨는 드디어 자신의 첫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준 그날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작은 출판사에서 나왔죠. 판매 부수는 많지 않을 거예요 라고 출판사에서 미리 말했지만 순희 씨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고 책으로 남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첫 책을 받아든 순희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철민 씨는 영숙 할머니를 돌보느라 마라톤은 완전히 포기했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달리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손자 민수는 이런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카페 다시 봄날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태수 할아버지의 그림 전시는 계속되었고 순희 씨의 쿠키도 여전히 인기였어요. 무엇보다 세대 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이른 아침 영숙 할머니가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모두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며칠째 혼란스러워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또렷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영원히요. 철민 씨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네. 영원히 함께. 마음으로는 항상. 영숙 할머니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날 아침 영숙 할머니는 잠든 것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곁에는 철민 씨가 밤새 지키고 있었죠. 사랑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철민 씨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장례식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이 웃었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사랑받으며 사셨네요. 모두가 영숙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가장 힘든 건 당연히 철민 씨였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자책하는 철민 씨를 태수 할아버지와 순희 씨가 밤낮으로 위로했어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받으며 떠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두 사람의 따뜻한 위로에 철민 씨는 조금씩 마음을 달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세 사람은 다시 카페를 열었어요. 영숙 할머니가 항상 앉던 자리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하얀 장미를 놓았어요. 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영원히. 순희 씨가 꽃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래요.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거니까요. 태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픔을 나누고 추억을 간직하며 세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갔어요. 봄이 다시 와도 영숙 할머니는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추억은 여전히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는 걸,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새로운 봄, 영원한 우정. 영숙 할머니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네 번째 봄이 왔지만 이번엔 세 사람만의 봄이었죠. 그래도 삶은 계속되었어요.
각자의 꿈도, 우정도, 사랑에 대한 기억도 여전히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태수 할아버지는 마침내 개인전을 열게 되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의 작은 전시실이었지만 그동안 그린 6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었죠. 할아버지의 늦은 봄날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와, 정말 멋져요. 이런 그림을 그리셨다니 대단해요. 색감이 정말 따뜻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이네요. 관람객들의 진심 어린 감탄사에 태수 할아버지는 수줍지만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특히 영숙 할머니를 그린 마지막 작품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순희 씨의 책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독자들로부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역사를 기록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편지들이 계속 왔어요. 출판사에서는 두 번째 책 출간을 제안했죠. 이번에는 우리들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노년의 우정, 늦은 사랑, 다시 시작하는 꿈, 그리고 이별과 그리움까지. 순희 씨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철민 씨는 여전히 영숙 할머니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웠는지 깨달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때로는 외롭지만 두 친구가 있어 충분히 견딜만 했어요. 카페 다시 봄날에는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은퇴 후 갈 곳 없는 사람들, 세대 차이로 고민하는 가족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희망을 얻게 돼요. 세 사람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과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카페를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중심으로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 세 사람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영숙 할머니의 일주기를 맞아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벚꽃길에 작은 기념 벤치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문구를 새겼어요. 제막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태수 할아버지가 특별히 준비한 그림도 공개되었죠. 영숙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따뜻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꿈속 할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 모두 영숙이 덕분에 만났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었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영숙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벚꽃길을 산책했어요.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4년을 차근차근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연한 만남과 아픈 이별, 늦게 찾은 꿈과 예상치 못한 좌절, 노년의 사랑과 깊어진 우정,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실까지. 우리 참 많이 변했네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태수 할아버지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맞아요. 더 단단해지고 용감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철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순희 씨가 따뜻하게 덧붙였어요. 영숙이가 그걸 가르쳐줬죠. 죽음 앞에서도 사랑은 아름답다는 걸. 벚꽃길 끝에 다다랐을 때 세 사람은 잠시 멈춰섰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꽃잎들이 바람에 춤추듯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적인지 모두가 마음 깊이 느꼈어요. 우리 약속해요. 순희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무엇을요? 철민 씨가 물어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기로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태수 할아버지와 철민 씨도 순희 씨의 손 위에 자신들의 손을 포겠어요. 약속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진짜 가족.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 몇 개가 그들의 손 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영숙 할머니가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네요. 태수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네, 우리에게 진짜 봄이 온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게 정말이었네요. 철민 씨도 웃으며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 봄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순희 씨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나란히 서로 어깨를 맞대며 깊어진 우정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뒷모습은 석양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이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노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나이 들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사랑과 우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아름답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카페 다시 봄날의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내일도 이곳에서는 새로운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고,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줄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한 것처럼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봄은 매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들의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늦은 봄날의 따뜻하고 소중한 아름다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요. 벚꽃은 지겠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봄에도 그 다음 봄에도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의 이야기로 말이에요.